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 얘를 x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잡아볼게요.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힌트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이다 라고 했어. 근데 누가? 이 자연수가. 그럼 이 자연수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저 숫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저 숫자를 그대로 표현하면요. 얘는 10x 플러스 y라고 표현이 됩니다. 맞니? 자, 근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다 라고 했어.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다 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10의 자리 x랑 1의 자리 y를 더한 게 되겠네. 그래서 x 더하기 y.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배다 라고 했네. 그럼 누가 이 자연수는, 즉 10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의 4배다 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y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이 두 숫자가 동일해진다라는 소리야.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보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겁니다. 자, x. 자, 이렇게 바꾼 수는,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요, 10y 플러스 x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얘가 바꾼 수는, 자, 주어가 얘네요. 10y 플러스 x. 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 처음 수가 누구였지? 10x 플러스 y였잖아. 그럼 10x 플러스 y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소리 아니야? 10y 플러스 x가? 그래서 오른쪽에 더 작은 숫자에다가 27만큼, 자, 더 크다 했으니까 27을 해주면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요, 이 식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어볼게요. 식 정리 좀 하고,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은, 전개하고 좌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전개하고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4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4x. 그래서 6x가 되겠네. 자, 그리고, 4y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그래서 마이너스 3y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그리고 뭐 좀 더 간단하게 놓읍시다. 3을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는 2x-y는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식도, 자, 10x 플러스 y, 얘만 좌변으로 이항시켜줍니다. 그럼 이항시켜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9x, 그리고 y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9y는 27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9로 다 나눠버릴까요? 9로 나눠버리면 9로 나눠버리면요, 자, 여기는 그냥 y가 될 거고, 9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합니다. 자, 연립하게 되면 더해서 y가 사라질 거고 x는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그래서 x자리에 3 대입하면요, 위의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y는 0이고요. 즉 y는 6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처음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럼 x는 우리가 뭘 잡았지? 10의 자리 숫자. 그리고 y를 1의 자리 숫자로 잡았으니까 처음 숫자는 36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아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문제요. 자, 두 번째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이는 26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어. 자, 그럼 아버지 나이를 x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아들의 나이를 y라고 잡았을 때 차이가 26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의 나이가 더 많겠지? 그래서 x에서 y를 빼버리면 26이 나온다 라는 걸 한 개를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자, 10년 후에다 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도 나이를 먹고 아들도 나이를 먹는 거지.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 될 거고 아들의 나이는 y 플러스 10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라고 했어. 자, 아버지의 나이는 10년 후에요, 아들의 나이의 3배 곱하기 3배보다 2세가 더 적다라고 했지. 그럼 x 플러스 10이랑 y 플러스 10 곱하기 3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y 플러스 10에 곱하기 3한 개 더 크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2만 해버리면요. 두 개의 식이 동일해진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식 정리만 해보면 자, 상수항을 우변으로 모아버릴 거고요. 그리고 x랑 y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항을 좌변으로 다 모아버릴게요. 그럼 얘는 x 그리고 여기 분배 법칙 하면요. 3y가 좌변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보면 30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1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3y는 자, x-3y는 우변 계산해버리면요. 12만 빼버리면 되니까 18이 되겠네요. 18이 되고 자, 두 개 연립합시다. 자, 연립하게 되면 두 식을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날라가고요. 그럼 2y는 26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y 값은 4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위에 식에다가 4 대입해버립시다. 자, x-4는 26이 될 거고요. x는 30이 되겠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30세가 되는 거고 아들의 나이는 4세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이다 라고 했겠는데 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봅시다. 자, 어느 전시장에 관람을 가는 거야. 근데 봤을 때 어느 날 이 전시장에서 입장권이 총 120장이 팔렸대. 자, 120장이 팔렸다라는 소리는 어른도 입장권을 사고 내고 들어갔을 거야. 애들도 학생들도 입장권을 사가지고 내고 들어갔을 거야. 그럼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랑 학생이랑 총 인원수를 더했을 때 120명이 왔다라는 소리 아닐까? 자, 그래서 어른을 X명 왔다라고 하고요. 학생을 Y명 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즉 X 플러스 Y는 120명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장료 총 수입액이 83,200원이었대. 자, 그럼 어른이 몇 명 왔는지 모르겠지만 X명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X명이니까 한 장에 800원. 그래서 800X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600원이니까 플러스 600Y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렸을 때요. 수익금이 83,200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읍시다. 0 2개, 여기도 0 2개, 0 2개씩. 자, 양변에 100분의 1 곱해가지고 0 2개씩 다 날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2로 또 나눌까요? 2분의 1 곱해버립니다. 4x 플러스 3y 얘는 416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럼 x 플러스 y는 120이다 라는 식하고 여기 주어진 식하고 이제 연립할게요. 숫자가 3이 조금 더 작네. 그래서 3을 곱해서 두 개를 연립해버립니다. 3x 플러스 3y는 360이 될 거고 자, 두 개를 빼버릴게요. 자, 빼버리면요 x만 남고 자, 우변은요 56이가 56 이렇게 남겠네. 자, 그래서 x 자리에 56 대입해버리면요 y는 120 마이너스 56이 될 거고요. 그래서 120에서 56 빼버리면요 얘는 64명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y는 64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른은 56명이 왔고 학생은 64명이 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자, 그럼 얘를 봤을 때도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로의 길이를 뭐 x라고 잡읍시다. x라고 잡았을 때 뭐 세로의 길이도 뭐 이렇게 y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y가 지금 세로의 길이가 y잖아. 그럼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20cm 더 길대. 그림이 뭐 조금 그렇지만 일단 y가 x보다는 20cm 더 길지. 그럼 y랑 똑같이 만들려면 x 플러스 20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 아닐까? 그치? 그림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세로 그릴게요. 자, 세로가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립시다.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다라고 했을 때 x보다 이제 y가 더 기니까 그래서 x에다가 20을 더하면 y가 나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72cm래. 그럼 둘레의 길이는요, x 2개 그리고 y 2개 맞니? 그래서 2x 더하기 2y는요 72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식을 간단하게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y는 36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보기 편하게요. 좌변으로 x를 이항시켜 버릴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0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요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y는 56이 될 거고 y는 28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28만 대입해 버리면요 x 플러스 20이니까 x의 값은 8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여기까지 문제 읽고 넓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28 곱하기 8이니까요. 얘는 맞지? 14. 자, 6 올라갔지? 그래서 224가 나온다라는 소리야. 됐지? 문제 끝까지 읽으시고 됐고요. 자,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다른 길을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일단 그림. 자, 올라가는 거리, 그리고 내려오는 거리가 조금 더 길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래. 3km. 자, 이렇게 걷고요.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대. 자, 이렇게 걸었고요. 총 4시간이 걸렸고, 자, 근데 거리를 살펴봤을 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멀대. 그래서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잡고요. 내려올 때 거리를 y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y가 더 멀잖아. 지금 4km 더 머니까 y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4만 해주면 된다. 첫 번째 식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힌트. 총 4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때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총 시간이 4시간이 걸렸대.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니?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y. 그래서 두 개의 시간을 더했더니 얘가 4시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잠시만 이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기 올라갈 때 속력 그리고 내려올 때 속력도 다 시속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또 힌트도 4시간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서 시속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분으로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30분으로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30이라고 써주면 안 돼요.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으로 바꿔주면 2분의 1시간 맞니? 그래서 항상 시간하고 시속이 나와 있을 때는 시간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분속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분속이 나올 때는 분으로 맞춰주고. 요거 작업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식을 요거 좀 간단하게 하면요. 양변에 15 곱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5x 플러스 3y가 될 거고요. 자, 우변에도 15 곱해야 되니까 얘는 6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y를 맞춰줄까?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y는 12.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립니다. 자, 빼버리면요. y가 날아가게 될 거고 얘는 좌변은 8x 그리고 우변은 자 60에서 12 빼니까 48이 될 거고 즉 x는 6이 되겠네.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거리 올라가는 거리는요 6km가 되겠네. 그리고 y는요 뭐 x에다가 대입만 해버리면 y는 10이 되겠네.
자, 그래서요,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6km고요. 내려온 거리는 10km가 된다는 소리죠. 이제,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장민이가 학교를 향해서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갔다. 자, 장민이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분속 나와있지, 분속. 자, 그리고 형은 분속 120m로 걷고 장민이는 분속 40m로 걸었대. 근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장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장민이가 먼저 출발을 했어. 자, 장민이가. 그 다음에 20분 후에 형이 출발했고 20분 후에. 자, 그럼 일단 둘이서 이제 딱 가는데, 학교까지 가는데 창민이가 지금 형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고 있지. 그럼 가는 길에 무조건 얘네 둘이는 만나긴 만날 거야. 맞니? 자, 만나긴 만나는데, 자, 창민이가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 쭉 가고 있고. 자, 그리고 형도 이렇게 쭉 출발해서 창민이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만났다라는 소리는 뭐가 똑같다라는 소리일까? 거리가 똑같다라는 소리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거리는 동일한데 시간은 다르겠지. 왜? 창민이가 20분 빨리 출발했으니까. 자, 그럼 실제로 창민이랑 형이랑 비교했을 때 둘이 이동한 시간만 살펴보면 창민이가 20분 더 많을 거야. 맞니?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창민이가 이동한 시간을요,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형이 이동한 시간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실제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창민이가 이동한 시간이 더 많아. 맞니? 자, 그래서 X라는 창민이가 이동한 시간에서 빼기 20분을 해버리면요, 형이 이동한 시간 맞니? 오케이. 그래서 시간계 나왔네요. X-20은 Y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똑같다? 거리가 똑같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니? 자, 창민이의 속력은요, 분속 40m였습니다. 분속 40m였고요. 그 다음에 형의 속력은요, 분속 120m였고요.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식은 40x. 그리고 형은요, 120y 맞니? 120y. 근데 걸린 시간은 달랐지만 실제로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둘의 거리는 똑같이 될 거야. 아니?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대입법이 더 쉽겠네. 양변에 40을 나눠버릴게요. 나눠버리면 x는 3y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 x자리에 3y 대입해버립시다. 그럼 얘는 3y-20은 y. 자, y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20을 우변으로. 그래서 y는 20이네. 그래서 y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10 대입할까? 대입하면 x는 3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시간은 창민이는 30분을 이동했어요. x지? 그리고 형은 10분을 이동했어요. 맞니?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창민이가 이동한 시간 30분. 그래서 창민이가 출발하고 나서 30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알겠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는 식 세워서 답까지 잘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에 질문이 뭔지 봐야 돼. 자, 만약에 여기에서 창민이가 출발한 지가 아니라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만나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대답을 10분이다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조심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요. 봅시다.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 450g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몇 그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의 소금물하고 10%의 소금물이 있어. 그래서 두 개를 섞었대. 섞었더니 얘가 전체가 일단 450g이 된대. 근데 걔가 7%래. 그럼 일단 5%의 소금물을 x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을 yg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두 개를 섞어가지고 450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450
50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식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 들어있는 5%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Xg램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볼게. 어느 정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 Yg램에 들어있는 소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소금하고 여기 있는 이 소금하고 두 개를 합한 거잖아. 합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똑같아지지 않을까? 결국엔 그냥 합한 거니까. 자, 그럼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봅시다. 소금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5% 소금물 Xg램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 얘는요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은 모르니까 Xg램. 자, 그 다음에 10% 소금물 Yg램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Yg램. 자, 그럼 여기 Xg램하고 Yg램 저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했어요. 자, 더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7%의 소금을 450g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똑같아질 거란 소리야. 그래서 얘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소금의 양이 동일해진다라는 소리. 되겠지? 자, 두 번째 식을 정리를 좀 합시다. 양변에 100을 곱해가지고요. 100을 싹 다 이렇게 날려버릴게요. 자, 그리고 5분의 1을 곱해버립니다. 5분의 1 곱해버리면 원래 5x였는데 x만 남게 되고 원래 10y였는데 2y만 남게 되겠네. 자, 그리고 우변 보면 7 곱하기 450이었는데 5분의 1 곱하니까 여기가 9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630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연립할게요. x 플러스 y가 450이야. 두 개를 빼버리면요. 자, 빼버리면 x가 사라지게 될 거고 y. 자, 두 개를 빼면요. 180이 되겠네. 180.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x는요. 450에서 180 빼주니까 270g이 되겠네. 그래서 자, 그래서 5%의 소금물은요 270g이 되고 10%의 소금물은 180g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주면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자, 오케이.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정답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자, 소금물이 있는데 농도가 다르네. 근데 A를 100g, 그 다음에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만 한번 봅시다. 자, 두 개를 섞었어요. 섞었는데 소금의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첫 번째요. A의 농도를 X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B의 농도를 Y라고 잡아줍시다. 자, 그럼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니? 자, 그래서 A를 100g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농도가 X라고 잡았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럼 여기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Y 곱하기 소금물이 200g이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얘가 몇 프로가 됐냐면 6%가 되어버렸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100분의 농도 6%.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소금물의 양은 얼마일까? 두 개를 섞었잖아. 100g하고 200g을 섞었으니까 300g이 된다라는 소리. 오케이? 자, 그럼요. 네, 뭐 식정리합시다. 이렇게 약분해버리고요. 여기 약분해버리고 여기도 약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y는 자, 우변은요 18이 되겠네. 오케이, 첫 번째 식 구해놨고, 자, 두 번째 소금물 이번에는 A를 200g 넣고 B를 100g 넣었대. 자, 똑같이 가봅시다. 100분의 농도가 X 곱하기 소금물 200g 플러스 자, 100분의 농도 Y고요. 곱하기 소금물 100. 자, 근데 얘가 몇 프로가 됐냐면 8%의 소금물이 돼버렸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가 8이고요.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300이 돼버린다. 이걸 섞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오는 식이 2x 플러스 y는 24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뭐 어떤 거에 대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 식에다가 양변에 2 곱해버릴게요.
이거 빼버리면 2x 플러스 4y는 36이 되겠네. 자, 그래서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요, 날라가게 될 거고, 마이너스 3y. 얘는 마이너스 10이겠네. 그래서 y는 4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여기 앞에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래서 x 플러스 8은요, 18이겠네. 그래서 x는 1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두 소금물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구했네. 그래서 A의 농도는요, 1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농도는 4%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요. 자, 지은이네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8% 증가했대. 자, 8% 남학생 정리 좀 합시다. 자, 남학생은 8% 증가했어.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자, 남학생, 여학생. 자, 전체를 다 읽고 정리할까요? 남학생은 8%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5% 감소했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진 936명이 되었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작년의 남학생을 X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작년의 여학생 수를 Y라고 잡아주면, 자, 올해를 봤을 때 남학생은 8%를 증가했고 여학생은 5% 감소했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져서 936명이 됐대. 그럼 작년의 전체 인원수는 936명에서 26명이 적어진 910명이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요. X 플러스 Y는 9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저기 표에다가 정리 좀 합시다. 남학생은 8%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작년에 남학생이 X명 있었는데 8%가 증가했어. 그럼 올해 남학생 전체 수는요. 1 플러스 0.08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맞니? 자, 그 다음에요. 여학생은 5% 감소했대.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원래 Y명이었는데 5%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1-0.05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이 식이 x 곱하기 1 플러스 0.08이 올해 남학생 수야. 맞니? 자, 그리고 y 곱하기 1 마이너스 0.05 얘가 올해 여학생 수라고. 그럼 얘 둘을 더하게 되면요 936명이 나온다라는 거 알겠어? 되겠지. 자, 근데 저렇게 해도 돼. 물론 해도 되는데 보세요. 식이 뭔가 좀 복잡해지지 않니? 좀 뭔가 숫자도 크고 많아지고, 그지? 자, 그래서 뭐만 볼 거냐면 요것만 볼 거야. 남학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학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생각해보세요.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라고 했어. 결국에 26명이 증가한 거야. 뭐 남학생이 몇 명 증가했는데 몇 명인지 몰라. 여학생이 감소했는데 몇 명인지도 몰라. 하지만 어차피 감소한 거하고 증가한 거하고 합해봤더니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 그럼 전체 숫자는 보지 말고 얼마나 증가했는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것만 보자라는 소리야. 그럼 즉 0.08x 얘는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했잖아. 마이너스 0.05y 이거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플러스 26명이 됐다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이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지만 숫자를 조금 줄이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그럼 얘를 정리를 좀 합시다. 양변에 100을 곱해버립니다. 그럼 얘는요 8x 마이너스 5y 얘는 2600이 나오겠네. 자,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가 좋으니까 여기 위에 식에다가요 양변에 5를 곱해버립시다. 5를 곱해버리면 5x 마이너스 플러스 5y는 4,550명이 나오겠네. 되겠지? 자, 그래서요 그죠? 여기 플러스 y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립니다. 자, 더해버리면요 얘는 13x가 될 거고요. 얘는 보자 7,150명이가 맞니? 자, 그래서 요거 실제로 나눗셈 하면요 나눗셈 해봅시다. 7,150 나누기 13. 자, 숫자가 좀 크네. 5, 3, 15, 65. 자, 그럼 여기 또, 65. 또 나오네.
550이네요. 맞니? 자, 그래서 x지. 그래서 x는 550명이 됐다라는 소리고, 원래 그러니까 x가 지금 550이었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작년의 남학생 수야. 550. 맞니?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식 여기에다가 x자리에 550 대입해버리면요. 550 대입해버리면 얘는 360이가 그럼 y가 360이겠네요. 그래서 작년의 여학생 수는 360명 그리고 작년의 남학생 수는 550명이다 라는 소리야. 근데 자 문제에서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자 원래 550명에서요. 8%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한 거 550명에 대한 8%만 한번 더해봅시다. 곱하기 100분의 8 그럼 얘는요 4로 일단 약분하면요 여기 2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요거 25 약분하면은 22가 되겠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요 44명이 증가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얘는 400이 아니라 44명이 증가한 거니까요. 594명이 되겠네.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594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줄었다라고 했어. 그럼 작년에 원래 360명이었는데 5%가 줄었다 그랬지? 5%가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5.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요. 20이 될 거고 자 0 떼버리고 그럼 얘는 18이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럼 여학생은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18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360에서 18명만 빼버리면 되니까 342명이 되겠네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594명 여학생 수는 342명이 된다라는 소리.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는지 작년의 남학생 수를 물어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일에 대한 문제네. 자 다음 문제 보면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효진이하고 서연이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x, y라고 잡아줍시다. 자,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자, 근데 8일 동안 함께 작업했대. 그럼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효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x고 서연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y니까 8일 동안 했으면요. 8x 그리고 8y가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얘 둘의 일의 양을 더했더니 전체를 다 끝내버렸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요.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한 후에 그럼 효진이는 4일 동안 했으니까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10일 동안 작업했대. 그래서 얘는 10y가 될 거야. 그래 작업을 끝냈다라고 했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도 일을 끝냈으니까. 아니? 뭐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버릴까? 2를 곱해버리면요. 밑에다 아무것도 없읍시다 그냥. 얘는 8x 플러스 20y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식 8x 플러스 8y는 1이 될 거야. 자, 두 개를 빼버릴게요. 자, 빼버리면 8x가 사라지게 될 거고 12y는 2네요. 그래서 y는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가 6분의 1이니까요. 뭐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 자 위에 식에다 대입할까요?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요. 8x 플러스 6분의 1이니까요. 3분의 4 3분 y가 6분의 1 맞지? 뭐라고? 아니지. 저 2에서 1부터 할게요. 어디에서? 쏘리. 그래. 쏘리가 어쩐지 이렇게 답이야. 자, 6분의 1이 아니네. 그럼. 자, 6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렇지. 요거 빼야 되겠지. 그래서, y는 6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12분의 1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요. 12분의 1은 4로 약분하면요. 3분의 2가 돼버리겠네. 얘가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8x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x는 24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이 일을 서연이 혼자서 작업하면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효준이가 하루에 하는 작업의 양은요 12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혼자서 하는 하루의 양은 24분의 1이었어. 자, 그럼 서연이는 하루에 24분의 1만큼 하니까 며칠을 해야 된다? 24일을 혼자서 해야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효준이를 물어봤어? 맞네. 바뀌었네. 오케이. 그러면은 24일이 아니라 12일이 돼야 되겠네. 그치? x가 12분의 1이 아니라요. 이게 맞겠지? x가 2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2분의 1. 그래서 서연이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12일이 걸린다. 12.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일을 끝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면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조심해 주면. 오케이, 됐습니다.